예, 안녕하세요. ARM 인베디드 중급반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 그대로 중급반입니다. 처음부터 바로 요걸 들어가시면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소를 보시고 앞에 있는 수업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뭐 ARM 아키텍처 수업 같은 경우는 워낙 로우 레벨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사실은 모르셔서 진입할 수는 있지만 기초 내용 같은 경우에는 모르시면 좀 힘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커리큘럼 보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인베디드 C 프로그래밍 하는 관련된 내용들을 기본적으로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컴파일러라든지 전처리, 포인터, 여러 가지 예제들을 가지고 테스트를 하게 되고요. 개발 환경 구축하는 것들, 그리고 또 인터럽트라든지 이런 거 이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사실 커널 로직을 보면은 아키텍처 기준으로 처리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겠고요. 그래서 이런 요소들도 어느 정도는 커널 코드를 통해서 봐야 되는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어요. 자,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하는 것들도 같이 다루게 돼서요. 실제로 물론 우리가 어셈블리 프로그래밍 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긴 하지만 이제 요 내용을 이제 함께 다뤄보면서 실습들도 함께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있던 어셈블리 프로그램도 분석하는 것도 같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를 제어하는 부분들 하나씩 공부를 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것들 공부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GPIO라든지 뭐 I2C 그리고 SPI 이런 것들도 세부적으로 하나씩 실습해 보면서 작업을 하시게 되는데 이때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그 실제 하드웨어에 대한 어떤 내용들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들도 좀 중요하거든요. 특히나 이제 레지스터 같은 것들을 다뤄야 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 해당 내용들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확인하면서 같이 공부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같이 본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리눅스 커널 코드도 같이 봅니다. 그래서 컴파일도 하고 이제 시스템 CTL이라든지 버전에 맞춰서 또 커널 버전에서 변경해야 되는 일들도 많이 있으실 거예요. 커널 개발을 하시다 보면은 예, 그런 부분들도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툴체인이라든지 부트로더 이런 내용들도 같이 다루게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예전에 이제 업무를 진행을 했을 때 포팅 작업들도 많이 했었는데 그때 또 많이 필요한 내용들이죠. 예, 그리고 루트 파일 시스템이나 패키지 관련돼서 우리가 작업하다 보면 패키지를 직접 만들어야 될 때도 있고 루트 파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의 업무를 위해서 이 내용들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난이도는 조금 있을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좀 실무에 많이 필요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많이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많이 얻어가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버스 부분, 주변 장치 제어하는 부분들도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이것도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이고요. 보통 주소 버스, 데이터 버스, 컨트롤 버스 세 가지로 보통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소 버스 같은 경우에는 특정 어드레스로 접근을 한다고 했을 때 어느 위치로 접근할 건지에 대한 부분을 지정하는 게 주소 버스를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데이터 버스 같은 경우는 데이터를 읽고 쓰는 부분들, 컨트롤 버스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컨트롤, 제어인데요. 예를 들어서 뭐 상태값, 뭐 속도 조절,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컨트롤 버스를 통해서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뭐 선택이라든지 디바이스 선택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제어하는 것들이 이제 이 버스를 통해서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롬이든 램이든 주변 장치들 이런 버스를 통해서 제어를 하게 되는데 중요한 게 여기서 뭐냐? 우리가 나중엔 GPIO, I2C, SPI 뭐 이런 통신들을 하면서 장치 간의 어떤 연결을 하고 통신을 하는 게 우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많이 할 디바이스 드라이버 프로그래밍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I2C냐, SPI냐, 도대체 무슨 차이냐라고 한다면 일단 공통점부터 정리를 하자면 장치 간의 연결과 통신이에요. 근데 그 통신 방법이 다른 겁니다. 방법에 대한 요령이 어떤 버스를 어떻게 쓰고 몇 개의 신호선을 쓰고 어떤 원리로 쓰는지 뭐 인풋과 아웃풋을 같은 회선으로 할 건지 뭐 인풋과 아웃풋은 다른 회선으로 할 건지 그런 여러 가지 그 통신 방식에 대한 규칙이 다를 뿐인 거지 결국에 I2C든 SPI든 여러 가지 통신 방법들은 장치 간의 연결이다라고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CPU가 됐든 MCU가 됐든 보드상에 있는 마이크로 컨트롤러하고 이 장치들이 연결될 수 있도록 I2C 이런
프로토콜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주로 LCD라든지 터치 센서, 뭐 가속도 센서, 뭐 이런 다양한 디바이스라고 통신을 할 때 많이 활용이 됩니다. SPI하고 비교하면은 회선이 그렇게 많이 안 쓰여요. 그리고 또 실제로 속도 부분들도 그 SPI가 좀 더 빠르긴 합니다. 예. 그리고 I2C 부분은 좀 더 심플한 맛이 좀 있고요. 컨트롤 버스, 데이터 버스 두 개를 가지고 두 개의 신호선으로 통신하는 동시 직결 통신입니다. 시리얼 클럭, 시리얼 데이터 이 두 가지 회선이 있고요. 그리고 그라운드 부분들도 있죠. 요거는 이제 그라운드는 나중에 저희가 이거를 하드웨어로 이제 점퍼 케이블 같은 거 연결해 가지고 써보시면은 이 부분이 좀 더 와닿으실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이론적으로 만약에 이해를 하고 계신 상황이라면 이게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그 LCD 같은 장치를 한번 연결해 보고, 회선도 한번 연결해 보고, 이제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 놓고 사용하시게 되면은, 시리얼 데이터 부분, 클럭 부분들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조금 더 눈에 들어오실 거고요. 당연히 회선을 시리얼 클럭 처리를 해야 되는 거를 SDA에다 꽂거나, 이걸 반대로 꽂거나 이러면 당연히 처리가 제대로 안 되겠죠. 그런 부분은 당연한 거긴 하지만, 실전적으로 가서는 이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점퍼 케이블 회선에 대해서 색깔도 좀 맞춰서 하는 걸 좀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라운드 같은 경우에는 좀 기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제 하이나 로우 이제 전위에 대해서 만들 수 있도록 이제 구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그라운드라고 보시면 돼요.